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8년생 남자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조금 특이하지요. 화하고 토기운밖에 없는, 소위 우리가 이기격 사주라고 그러죠. 일기격 사주니 이기격 사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기든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슨 시상 편제니 시상 평관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용어를 붙여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사주 팔자 8글자를 보고 제대로 잘 감명하면은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를 보면은 사주를 어떻게 잘 풀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 어떤 사주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우리가 고전에 나와 있는 그 사주들을 보고 마치 그게 전가의 보도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감명을 하면서 정확히 사주를 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운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는 정사일주의 진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화기운이 엄청 강한 그런 사주입니다. 이러한 화기운이 엄청 강한데, 이 사주의 좋은 점은 상관이 수기로서 역할을 잘한 거죠. 상관이, 우리가 흉신에서 상관을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면 상당히 사주가 귀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관도 잘만 쓰면은 설기하는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가 강한 이러한 사주에서는 상관이 있어서 기운을 잘 설기해주는, 잘 유통시키면은 이 사주는 귀하게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강한 화기운에 여기 진토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죠. 습토가 있음으로써 이 강한 열기를 좀 식혀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강한 화기운을 화생토로 해가지고 빼주니까, 만일에 여기에 같은 인 같은 것이 있어서 강한 화기운을 더 보태주면은 상당히 힘든 사주가 되겠죠. 또한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데 거기 재가 있으면은 재가 분탈을 당하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이 상관이 있어서 바로 이러한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면서 기운을 잘 유통시켰다.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수화상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강한 기운이 있을 때는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보다도 설기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설기시킨 기운이 또 생하는 기운이 왔을 때, 즉 이 상관 다음에 재가 오면 좋겠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원류가 되면서 재를 생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은 이 사주가 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39대운 49대운에 이렇게 청간지지가 같이 금의 기운 재운으로 왔을 때 상당히 발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청간 지지로 같은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발복의 힘이 더 커지죠. 청간과 지지가 청간은 좋은데 지지가 안 좋으면은 모양은 나지만 실속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간은 안 좋은데 지지가 좋으면은 우리가 겉은 별 볼 일 없지만 속으로 좀 그래도 괜찮게 잘 지낸다, 내실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천간지지로 같이 오면은 발복의 힘이 상당히 커집니다. 반대로 천간지지로 안 좋은 기운이 오면은 그때 폐가 큰 거죠. 그래서 사주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볼 텐데, 좋게 운이 올 때, 천간과 지가 다 같이 좋게 올 때 그 사람은 크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렸을 때도 화기운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기운으로 들어오고 수기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생 크게 폐가 날 부분들은 없는데,
그 어렸을 때에도 화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뇌를 강하게 하지만 화생토 하면서 이 강한 기운을 설계시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년 돼 가지고 금의 기운으로, 금이라는 것은 재운인데 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되고 뭐 재물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경신대운 그다음에 신유대운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사주가 어렸을 때 일찍이 사법고시에 일단 붙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오랫동안 중요 직책을 맡다가 상당히 높은 직까지 올라가신 분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50대 이분이 최고조로 가가지고 상당히 높은 관직까지도 마무리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렸을 때도 원래 서울대 갈 정도면은 집안적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의 집안이 전부 다 머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좋고 또한 자기 분야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서 상당히 고위직 관직까지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생활을 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관이 들어오는데 상관이 이제 관을 치면 이때 이제 은퇴해가지고 진술충 내 직업 자리에 이제 변동수가 생기는 거죠. 은퇴해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상관은 좋지 않은 기운이라고 배웠는데 걷다가 비견했다가 비견했다가 겁재 있고 그 다음에 상관만 있고 이거 이 사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주라는 게 우리가 생극제화도 있지만 이렇게 중화시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다 이런 사주는 다 좋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겁재가 많고 상관이 있고 그러면 잘못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곳에 연루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다. 상관 지멋대로 하고 겁재 욕심 많고. 그런데 제대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아주 잘 쓴 그런 사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수기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 관직이나 이런 데를 맡을 수 있는데 옛날 명조에도 봐도 상관이 좋은 역할을 했을 때 정승을 하고 이렇게 한 사주들을 고전 책에 보면 나오는데 현대에서 이렇게 실제 감명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이런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직업적으로 상당히 이때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20년간이 아주 전성기였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 보면 이제 신금은 이제 병화에 하나 잡히지만 그래도 이 지지에 이 상관에 재가 같이 진유합으로 하면서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기격 사주로서 상당히 좀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의 사주를 가지고 사주 공부를 해봤습니다.